각 연령별 축구 대표팀의 훈훈한 소식이 가득한 한 해입니다. 지난 겨울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한국 축구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단순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성적 때문이나 남자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선전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한 차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년 뒤에 북미 월드컵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명문 클럽 유소년팀이 주목한 한국 황금 세대의 저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U17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분노한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오심 문제인데요. 물론 승패 경쟁이 특히 치열한 국가별 대항전이니 아무래도 판정 시비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는 유난히 오심 판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심판의 국적이 한국 축구를 시샘하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난 중국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의심은 확신으로 커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했는지 피파가 최근 경기 판정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U17 대회의 오심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 과정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 축구의 창창한 미래가 될 U17 축구대표팀이 2회 연속 월드컵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국제대회를 폭풍처럼 휩쓸고 있다는 평가가 적합한데요. 태국에서 열린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개최국 태국에 4대1 완승을 거두며 대표팀은 오는 11월에서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U17 월드컵에 자동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따낸 것이죠. 이번 대회는 좀 뜻깊은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4강까지 파죽지세로 단번에 올라왔다는 점과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한 판부터 실력으로 승리했다는 점인데요. 외신 역시 편파 판정도 한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죠. 특히 2연속 편파 판정 이후 한국 선수들의 돌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까지 찬사와 부러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증명하듯 현재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이라면 시청률 98%에 육박할 정도로 스포츠에 열광적이었습니다. 국제대회만 열리면 모두 TV 앞에 모여 신이 나서 고함을 지르며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죠. 그런데 기억을 잘 되짚어보면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도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 멕시코 20세 이하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 4강전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연령별 축구대표팀 경기에 익숙한 편입니다. 그때 그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성인 대표팀으로 출전했다며 기억하고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대회 규모, 연령대 등을 떠나 태극기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라면 스포츠는 한국인을 하나로 단합하는 매개체였죠. 작던 성인 대표팀이던 청소년 대표팀이던 스포츠는 한국인들을 하나로 단합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됨을 갈망하는 중국은 한국이 또 국제대회 4강에 진출했냐며 부러움과 질투를 보내는데요. 이번 대회에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 판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죠. 직전 경기에선 중국 심판의 PK 논란은 하나도 아니고 무려 2개나 있었는데요. 한 경기에서 PK 논란이 단 하나만 나와도 심각한 일인 것임을 감안하면 중국 심판의 자질과 판단이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개 다 명백히 PK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공을 걷어내기는커녕 깔끔하게 선수만 걷어냈는데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해외 반응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였죠. 한국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양민혁이 위협적으로 상대 골문으로 드리블을 치는 상황에서 태국 수비수는 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칠게 태클하는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느린 화면을 볼 것도 없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PK였지만 중국 심판은 단호하게 PK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더 이상의 아무런 판단도 필요 없다며 선을 그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어쩌면 중국의 소림축구에 길들여져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어이없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정황상 중국 심판이 한국 축구 판정에 감정이 섞였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스코어 1대1의 중요한 상황에서 허무하고 어이가 없는 판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바로 3분 뒤 양민혁과 U17 최고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윤도영도 상대 문전으로 쇄도하는 상황에서 또 반칙을 당했습니다. 달려드는 선수들을 따라잡을 힘도 기술도 없는 선수들이 냅다 까는 건데요. 이때는 양민혁의 순간 스피드를 감당해내지 못한 태국 수비수가 손을 들어 올려서 양민혁을 저지했죠. 과연 중국 주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명백히 손을 쓴 것을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1대1의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너무나 아쉬운 판정이었죠. 이후 중국 주심은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태국 선수들은 박스 안에서 대놓고 파울을 범했는데요. 아무리 홈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은 엄청난 핸디캡을 주고 경기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심판의 치명적인 오심에도 한국 선수들의 반응은 새삼 놀라웠습니다. 주눅들기는커녕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으며 오히려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뒤에서 중국 심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실력으로 이겨주마 하는 제스처는 지난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죠.
이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과 패기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후 한국은 심적으로 더욱 단단한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한번 마음먹은 대로 중국 심판은 이후에도 계속 편파 판정을 이어나갔음에도 한국은 결과를 승리로 이끌자 오히려 중국인들이 창피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대표팀 평가전 때도 중국 주심이 대놓고 라인 바깥으로 나간 공을 안 나갔다고 선언하며 한국이 억울하게 골을 먹힌 적이 있었는데 다른 대회에서까지 한국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자 드디어 창피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심이 나왔음에도 한국은 4대1 대승으로 이겼으니 중국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외 축구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더욱 냉정하고 차갑게 비판하는 여론이 집중됐는데요. BB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심의 결정에 축구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 유소년을 상대로 벌써부터 이런 경험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는데 책임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주심은 과도한 홈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한국을 무에타이링으로 끌어들였다. 피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갑니다. 중국 주심은 자신의 알량한 권력 하나로 한국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으려 했다. 국제 무대까지 가서 저런 나쁜 사례를 보여주게 돼 안타깝다라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은 여러모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끝난 U20 월드컵 4강으로 40년 만에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킨 대표팀의 활약에 한국 축구는 들떴죠. 피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 무려 2대회 연속 4강 진출이었습니다. 특히나 U20 대표팀의 성과가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이번 대표팀이 소위 골짜기 세대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파 주최 국제대회임에도 대한축구협회는 홍보에 무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히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취재진을 파견하지 않을 정도로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고 시작 전까지 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죠. 김은중 감독은 대회를 마친 뒤에야 무관심에 소외됐던 선수들의 처지를 격정적으로 토로했는데요.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환영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해 가슴 아팠다며 눈물까지 흘렸죠. 그러나 실력에 기반한 성과 창출은 곧바로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어졌습니다. U20 대표팀은 우승 후보라던 프랑스를 꺾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16강, 8강을 넘어 진격하니 성인 월드컵에서나 볼 법한 광화문 길거리 응원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골짜기 세대의 찬란한 활약이 광화문에 또 수많은 한국인들을 집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20의 바통을 이어 U17이 또 한국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장하고 멋집니다. 불합리함에 불합리함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실리를 챙기는 성숙함이 특히 대단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성인 대표팀을 필두로 전 연령, 전 세계 어느 강팀을 만나도 당당하게 한판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깡이 있는 축구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편견이 가득한 심판들이 단죄받고 공정한 판정 아래 행복 축구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